반갑습니다. 차트 도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나오고 있는 반등이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반등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팅 위주로 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 코스피에 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차트는 코스피 일봉 로그 차트입니다. 지금 그어놓은 이 초록색 추세선은 0과 2를 이어놓은 추세선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저점 자리에서부터 올라온 모습을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조정만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총 3개의 조정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내려온 이 깊은 하락, 이렇게 되면 4개의 조정이 보인다는 건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저는 1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파동의 시작이 여기부터인 거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앞서서 20년대에 올라왔던 이 하나의 상승 파동이 저는 1파동이라고 생각하고, 길게 2파동이 나온 뒤에 지금 3파동 분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4파동 조정 이후에 5파동 상승을 한번 볼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이 상승이 충격 파동이 5파동으로 마감이 되고 이제 하락장의 시작이냐에 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 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1에 2 그리고 3이 길게 연장되었고 4파동 이후에 5파동이 남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1, 2, 3, 4, 5에 여기까지가 1파동이고 2파동 조정 이후에 3, 4, 5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되면 1파동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연장파동이란 것은 충격파동에서 어디에서든 가능합니다. 1, 3, 5 상승파동에서는 전부 가능한데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법칙이고요. 3파동이 절대 짧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파동이 연장이 되었다면 3파동이 그 다음으로 길고 5파동이 가장 짧던가, 혹은 3파동과 5파동의 길이가 같아야 합니다. 이 의견에 관해서 검증을 해보도록 할게요. 검증은 피보나치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1파동의 저점부터 고점까지 이 길이 대비 조정 구간까지 딱 그어보면은 1파동 길이 대비 0.786, 1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면 1파동과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1파동보다 짧게 나오고 있죠. 우선 0.786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3파동 길이 대비 5파동의 길이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어보면 3파동보다 5파동이 길다는 걸 알 수 있죠. 앞서서 분명히 3파동이 절대 짧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3파동이 가장 짧게 나옵니다. 그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1, 2, 3, 4, 5 이렇게 1파동이 매우 길게 나오고 2파동 조정 이후에 3, 4에 5로 마감되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3파동이고 4파동이 짧게 나온 이후에 5파동이 나왔다는 관점이에요. 이 관점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조정의 기간이 너무나도 짧아요. 물론 터미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건 이 자리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다이아고날은 이 관점입니다. 1파동이 정말 짧게 나오고 4파동 조정을 준 이후에 5파동, 그러니까 연장 3파동 내부의 5파동 자리에서 그 안에 있는 5파동 자리에서 엔딩 다이아고날이 나왔다는 관점이고요. 이렇게 나오고 전부 다 되돌려준 이후에 다시 한번 5파동 상승이 남아있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고점 갱신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고점을 갱신하러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5000포인트를 깨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618 구간까지 열어둘 수는 있습니다. 최대값으로. 그러면 4700포인트가 된다는 것인데, 저는 여기까지 오면은 그냥 대세 하락장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이닉스가 상승이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하이닉스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스피 삼성전자보다 하락에 대한 파동이 더 잘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1시간봉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시면 하이닉스 또한 이 자리부터 엔딩 다이아고날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3-4파동 자리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3-5가 되겠죠. 그 이후에 대4파동 자리 되돌려주고 마지막 5파동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3-5파동의 5파동 자리가 다이아고날로 나왔다고 하면 되돌려주는 시간이 형성 시간의 절반 값으로 나와야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선이 1.5예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5니까 절반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절반 값으로 정말 형성 구간까지 딱 내려와 줬습니다. 그래서 엔딩 다이아고날로 봐도 된다는 관점이고, 이 고점 구간을 파동의 마감 자리라고 본다면 이 구간부터 첫 하락이 저는 플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가 좀 애매하긴 해요. 5분봉 15분봉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정말 작은 1파동으로 해서 임펄스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이 자리는 누가 봐도 1, 2, 3, 4, 5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임펄스라고 한다면 A, B, C로 한번 플랫으로 강한 하락 이후에 삼각수렴이 나왔다는 관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 하나의 플랫으로 여기까지 하락이 끝났으니까 여기부터 또 다시 시작이겠죠. 삼각수렴은 A, B, C, D, E로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A, B, C, D, E로
2로 마감이 됐다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해요. 그런데 삼각형을 보게 되시면 마감 부분을 돌파하면서 상방 이탈을 했죠. 그리고 이 파동 마지막 자리에서 나와야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탈이 나온다는 건 무제한 삼각수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 삼각수렴은 나오는 자리가 중요해요. 제한 삼각수렴은 4파동과 B파동에서 가능하지만 무제한 삼각수렴은 W, X, Y, C, O, E 이런 파동 자리에서 가능합니다. 여기가 2파동이죠. 2파동이면 2파동 내부에서도 삼각수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제한 삼각수렴이 끝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길게 진행되는 수렴. 보통 플래시라고 한다면 3, 3, 5의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3, 3, 1, 2, 3, 4, 5 이렇게 3, 3, 5의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여기가 3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삼각수렴이 나왔는데 제한 삼각수렴은 4파동과 B파동에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3에 삼각수렴 마지막 임펄스로 나오게 된다면 또 하나의 플랫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자리가 B가 되어야 되는데 B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복합조정이란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복합조정은 두 개의 조정이 합쳐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플랫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또 플랫 하나가 나오면서 이어지는 거죠. 그 이어지는 파동을 X파동이라고 하는데 X파동 자리에 무제한 삼각수렴이 올 수 있습니다. 일단 올 수 있는 건 알겠고 삼각수렴 자리에서도 이 파동에서 거짓 돌파가 가능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이 자리가 제한 삼각수렴이 아니라는 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보나치 타임존이라는 걸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삼각형의 시작점부터 마지막 꼭지점 부분이 이 빨간 선은 형성 시간의 1.2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황선은 1.4예요. 형성 시간의 20% 미만 혹은 형성 시간의 40% 이상의 시간으로 꼭지점이 형성이 된다면 그건 무제한 삼각수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리가 X파동이란 것도 나름 합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임펄스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임펄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든 올라가든 1파동의 고점 자리 혹은 저점 자리를 4파동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얘네가 겹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겹치는 건 터미널이라는 패턴에서 가능한데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저는 이 자리 또한 삼각수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X파동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하락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무제한 삼각수렴에서 거짓 돌파가 나왔다고 하면 그 마지막 고점 자리부터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고점 자리부터 하나의 플랫으로 C가 연장된 플랫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이 자리부터 또 다시 카운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본다면 갭자리가 많아서 그렇지 이어본다면 수렴으로 볼 수 있어요. 제 영상을 좀 돌려보게 되시면 이 구간에서 상방을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제 큰 실수 같아요. 저는 이 하락부터 A라고 생각을 했고 A, B, C, D, E 이 마지막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탈한 것 또한 거짓 돌파로 보았고 말아 올리면서 고점을 돌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복귀해보니까 이 하락이 A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부터 카운팅을 하게 된다면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도 3개로 끊어서 큰 A라고 한다면 B가 크게 형성이 되었고 마지막 하락하는 부분이 임펄스처럼 보이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 자리가 무제한 삼각수렴이냐 제한 삼각수렴이냐에 관해서도 한번 검증을 해보아야겠죠. 자, 이렇게 꼭지점을 제대로 그어보게 된다면 1.2 이상 1.4 미만 자리에서 꼭지점이 마감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는 제한 삼각수렴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큰 플랫으로 조정 하나가 마감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를 또 검증해 볼 수 있는 게 이 부분이 무제한 삼각수렴 X파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가 지그재그든 플랫이든 W, X, Y 하나의 복합조정 형태가 완성이 된 거죠. 복합조정은 W와 Y 파동의 비율이 1대1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Y파동이 연장되었다고 하면 1.618 그러니까 W파동의 1.618배만큼 Y파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고점 자리에서부터 저점 자리까지 그리고 마지막 분출 구간까지 그어보면 첫 번째 하락 대비 1.618배만큼 내려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마지막 Y파동이 연장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WXY라는 하나의 복합조정 형태가 마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고점 갱신을 하러 갈 수 있는 상승파동이 맞는 것이냐 하나의 조정파동이 끝나게 된다면 여기가 4파동 조정자리 마감부가 맞다면 그 다음에는 강한 충격파동이 나와야 합니다. 이게 상승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를 보게 되시면
보면 깔끔하지 않죠? 여기도 3개로 끊어지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것 같고, 그 이후에 갑자기 갭 띄워서 크게 올리고 한국 주식은 상한가가 있다 보니까 171만 8천 원 부근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마감한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자리가 임펄스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펄스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거 보게 되면 마지막 Y파동 있죠? 이 구간 대비 지금 되돌림 비율, 하락 대비 상승분이 0.5입니다. 하락분 대비 50%만큼 상승을 해줬다는 거예요. 게다가 상한가가 없었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임펄스라고 판단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15분봉으로 들어가서 이거 하나를 상승파동으로 보게 되고, 이후에 나오는 이 복잡한 구간을 불규칙 플랫으로 보는 게 맞다는 관점이죠. 이렇게 되면 1에 2, 3, 4, 5라는 하나의 임펄스로 볼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5분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분봉 첫 상승을 보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파의 고점 자리와 4파의 저점 자리가 겹치지 않죠. 게다가 3파동의 상승분 대비 되돌림 비율이 0.3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파동의 조정 자리는 보통 0.236에서 382만큼 되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만큼 되돌리고 다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3파동의 길이 대비 5파동의 길이를 측정해보면 0.618배만큼 나오게 되죠. 여기 또한 5파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닥에서 나온 하나의 상승이 임펄스 파동으로 봐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1파동이 나왔고 2파동 조정이 나온 뒤에 3파동의 상승이 강하게 나왔다는 거죠. 이 자리 또한 검증해보게 된다면 1파동의 상승 길이 대비 3파동이 1.618배 이상 나오게 되었습니다. 3파동이 연장되게 된다면 1.618배 이상으로 나와줘야 해요. 1.618배만큼 나왔고 5파동이 상한가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나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한번 나올 수는 있다는 관점입니다. 추가 상승도 가능하고 조정도 가능하지만 아직 여기에서 5파동이 끝났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관점인 거죠. 그리고 3파동 상승분 대비 내려온 자리를 보게 되시면 0.236, 23.6% 하락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4파동 조정이 0.236과 382 자리까지 보통 많이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자리가 4파동 자리가 맞다면 삼각수렴이 가능합니다. 삼각수렴이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자, 여기 마감 자리부터 보게 된다면 1, 2, 3, 4, 5 여기까지 내려오고서 5파동이 나와야 하죠. 그러면 지금 자리는 아직까진 4파동 조정이 진행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 지금 자리에서부터 163만원 정도의 구간까지 한번 하락을 주고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5% 정도의 조정이 월요일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한가 자리가 이전 수렴부의 하단 자리이기도 하고 하락이 너무 갑작스럽게 나오게 되면서 형성된 갭 구간, 이 갭 구간을 메울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명백하게 저항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항을 돌파하기 위한 수렴을 만들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 영상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이닉스는 수렴 그리고 하락이 정말 명백하게 보이죠. 그런데 코스피를 보게 되시면 하이닉스가 수렴이 일어났던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하방 세기를 그린다던가 한번 하락한 이후에 나온 수렴 부분에서도 좀 하이닉스보다는 그림이 안 예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코스피는 삼성전자 플러스 하이닉스라고 할 수가 있죠. 코스피에 속해 있는 모든 종목들의 움직임이니까.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힘이 다소 약하기 때문에 삼각수렴을 만들더라도 하방 세기를 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거의 대칭 삼각수렴 형태로 만들어주게 됐죠. 이 절반 값을 생각해 본다면 코스피 역시 하방 세기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와 코스피를 보는 것보다는 우선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잘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하이닉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락을 똑같이 보는 것도 맞습니다. 하방 세기도 동일하고 전부 다 동일한데 마지막 하락 부분이 0.618 부근이 몸통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이닉스는 꼬리가 딱 맞아 떨어졌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꼬리 부분이 618 이상으로 하락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간은 오버슈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코스피 또한 마찬가지고요. 618 부분이 몸통부에서 딱 마감이 됩니다.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좀 강하게 밀다 보니까 삼성전자 코스피가 전부 다 밀렸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빠르게 한 번은 200만원 구간까지는 치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한번 상승이 나오고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상승이 5파동이 맞다면 굉장히 더럽게 움직일 겁니다. 이 자리에서도 엔딩 다이아고날 만드는 거 보셨죠? 3-5파동이라면 3파동 내부의 마지막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움직인다고요. 여기에서 올라가더라도 1파동 자리에서 리딩 다이아고날을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1, 2, 3, 4, 5로 올라가고 ABC로 떨어지고 1, 2, 3, 4, 5로 올라가고 또 ABC로 떨어지고 또 한 번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만든 이후에 조정을 또 강하게 주고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생각해보면 마지막 5파동 부분은 정말 더럽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마지막 피날레라고 할 수도 있죠.
AI 버블의 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마지막 상승 이후에 기나긴 조정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승이 마지막이라면 이번에는 물리지 않고 좀 대응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물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손실을 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 또한 잃고 벌고 반복을 하긴 하지만 결국에 잃지 않는다면 계좌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거든요. 벌고서 잃더라도 최소한 번 걸 다 까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드를 지키면서 좀 보수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제 나스닥이 좀 크게 하락을 했죠. 코스피 야간 선물 또한 5% 하락을 해줬습니다. 제 댓글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바닥에서 나온 강한 거래량, 이런 거래량에서 왜 일부 정리를 하는 거냐.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고 내가 여기에서 잘못해서 상승을 보고 실수를 했으니까 그 까먹은 만큼만 우선 정리를 하는 거다. 손실 금액을 0으로 만들어 놔야 좀 마음이 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따라하랍니다. 바닥에서 나온 강한 거래량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상승은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또 잘못 카운팅을 해서 한 번 더 박는다면, 저점 갱신을 하게 된다면 그거 버티실 수 있습니까? 리스크에 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오를 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면은 또 한 번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에 좀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현금을 항상 확보를 해두세요. 지금 상승이 아무리 강했더라도 한번 이렇게 내려오고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못 버텨요. 지금 뭐 반토막 이상 난 거잖아요. 이렇게 큰 하락을 맞고서 지금 본전 찾으러 이만큼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또 내린다고? 그러면은 터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더라도 투심도 안 좋을 거고요. 버티기 힘들 거예요. 이렇게 개미들을 전부 다 털어놓고 올리는 게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움직임에 따라서 따라타는 게 아니라 뭐 내려올 때 눌림목에 잡으신다던가 아니면 고점 자리 이렇게 올려줬을 때 일부 정리를 하신다던가 좀 본인만의 원칙을 세우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신중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급격하게 오른다고 포모 느끼면서 따라탈 필요도 없는 거고 갑작스럽게 내린다고 함부로 팔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추가 상승을 본다고 버틸 필요도 없습니다. 내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제 영상에서 일부 정리를 했다, 뭐 전량 익절을 완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정말 잘하신 거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누군가를 평가할 입장은 안 되지만 어쨌든 본인만의 원칙을 세우고 리스크 관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관해서 저는 멋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 거고요. 주말 푹 쉬시고 월요일 시장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